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연 끊고 지냈더니 시어머니가 사과 전화를 했다는 사연인데요. 스님님이 사과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참 볼만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살 5개월 된 아이 둘 키우고 있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 때는 육아휴직을 좀 짧게 썼지만 이번에는 좀 길게 잡아서 복직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전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뭔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나 봐요. 저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 그저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 집에 놀러 갔습니다.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던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겨주었고 저도 나름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남편 집에 갔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얼마 후 명절에 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명절 당일 점심때쯤에 시댁에 도착해서 가지고 간 선물을 드리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다과상 앞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좀 놀랐죠. 무슨 일 때문에 서운하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전날 와서 음식을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놀랐죠. 좀 놀라기는 했지만 어머니께서 서운하다고 하시니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제가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을 겪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저자세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묘했습니다. 뭔가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그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하는 예비사위였습니다. 선물도 챙겨드리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가끔 했습니다. 용돈도 가끔 드렸고요. 저도 시부모님께 비슷하게 했지만 제가 남편보다 좀 더 잘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도 드렸고 서로 양가 부모님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은연중에 남편과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될 텐데 시부모님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잘하자는 마음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저를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과도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자기 엄마도 저를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적하고 제가 심각한 잘못을 한 것처럼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진지하게 충고를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기만 하시니 저도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하던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선물을 드리던 것도 용돈을 드리던 것도 전부 중단해 버렸죠. 그때쯤에 저는 첫째를 임신했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기뻐서 양가에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축하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벌써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니? 너희 대출 안 갚을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애 생겼다고 집에 틀어박힐 생각 하지도 마라.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도 잘 돼 있고 회사에 어린이집도 있어서 출산과 육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더군요. 제가 아이 생겼다는 말을 한 것이 꼭 이제 저는 아기 키우면서 살림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몰아가셨습니다. 이걸 제가 계속 변명하듯 시어머니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이혼해서 살고 계세요. 저희 남편 고등학교 때 시부모님이 이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양육비 외에도 남편 교육비, 용돈 등을 모두 책임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시아버지 뒷담화를 하셨어요.
두 분의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화투를 치러 다닌 것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투를 치러 다니면서 소소하게 돈을 잃는 것도 있었지만 집안일까지 모른 채 하며 화투를 치러 다녀서 시아버지와 한동안 다투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후 지금까지 혼자 사셨지만 시아버지는 함께 사는 분이 계세요.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 따로 인사를 드렸고 저희 시아버지는 항상 저를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아주머니도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요. 차라리 이분이 내 시어머니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네요. 막상 이분도 내 진짜 시어머니였으면 이렇게 잘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세상 모든 시어머니는 전부 나쁜 사람들처럼 생각되었나 봐요. 결혼하고 저희는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전제품과 살림살이들을 좀 사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한동안 남편은 직장을 옮기며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백수로 지낸 시간이 몇 달간 지속되었던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새로 옮긴 직장이 조건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 남편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남편은 그 직장을 다니기 싫은 이유가 과장님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과장님이란 사람은 남편을 정말 작정하고 괴롭히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했다가는 자기 소문나서 재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길래 정말 그때 저희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퇴사했습니다. 남편이 그 회사에서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마음 편히 쉬다가 직장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 회사 과장님은 정말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을 찍어놓고 괴롭히고 다른 직원들까지 부추겨서 저희 남편을 매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남편의 백수 생활이 좀 길어졌어요. 이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너 남편 직장 안 다닌다고 집에서 구박하고 그러지 마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들으면 제가 남편을 구박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안 그래요. 저 연봉 높아요. 둘이 충분히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잘난 척을 했다고 또 트집을 잡더군요. 연봉 높다는 말이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냐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하도 강하게 말을 해서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런가? 어른 앞에서 내 연봉 높다는 말 하면 버릇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느라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 태어날 때쯤에 남편은 괜찮은 조건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서 축하 파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직장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저희 시아버지는 조리원에 오셔서 2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주시냐고 아기용품 다 준비돼 있어서 이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내 손주 주는 거 아니야. 고생한 우리 며느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말씀이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시아버지와 참 비교되게도 시어머니는 조리원에 오셔서 돈 한 푼 안 주고 얼굴만 보고 가셨습니다. 명절이나 양가 부모님 생신 때 저희는 따로 선물을 드리지 않고 용돈을 드렸어요. 그게 서로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불만스럽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집 자식들은 명절에 돈도 주고 선물도 준다는데 이러셨거든요. 저희 적은 돈 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용돈을 드리면 그 이상으로 꼭 돈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셨다가 냉장고가 좀 오래된 것 같다고 냉장고 살 돈을 주고 가신 적도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만큼은 아니어도 남편도 꽤나 자기 엄마에게 서운해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꼭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말은 안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거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시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면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도 가끔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께서 고향이 울진인데 그곳에 아는 분이 계시다고 가끔 저희 친정에 대게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아주머니도 이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니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임신 중일 때도 시어머니와 친해지려고 며칠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몸은 힘들지 않냐? 뱃속의 아이는 잘 크고 있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적이 있는데 명절에 저 혼자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거였어요. 이혼해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차례를 지낼 일도 없는 분이 명절 음식은 왜 그렇게 꼭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시어머니는 명절에 명절 음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만난 이후로 시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꼭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시어머니와 친해지려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시니 저도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명절에는 꼭 시아버지 댁에 가서 음식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안 오냐고 하면 내 남편, 내 아이 조상님들을 모시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길래 어머니 먹을 음식이 중요하냐? 내 아이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중요하냐며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듣고 있을 시간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명절 지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사과한다고 하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시어머니는 찾아뵙지 않을 테니 당신 혼자 찾아뵙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지 댁만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를 거의 찾아뵙지 않고 어쩌다 전화통화만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 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병원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오지 마시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셨는데 남편이 엄마 때문에 땡땡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애 낳느라 힘들었는데 엄마 보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냥 오지 마세요. 애들 보고 싶으면 땡땡엄마 마음 완전 풀어주고 오세요. 근데 엄마가 사과한다고 땡땡엄마 마음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둘째 태어나고 몇 달 후에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대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왜 전화를 하시냐고 남편이 물었대요. 시어머니는 네 말대로 사과하려고 전화했다고 하셨답니다. 근데 제 전화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시어머니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는 한 통도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그렇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또 거짓말을 했나 보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첫마디는 뭐 하고 있니? 이거였습니다. 애기 보고 있죠. 저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이러셨어요. 저는 그럴 일 없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이러시더군요. 그리고는 주말에 찾아오라는데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안 가요.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그럼 풀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이게 사과예요?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드러나 볼게요. 이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못된 짓 한 거 하나하나 열거해 볼까요? 했더니 계속 말이 없길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저희한테 참 잘해주세요. 저희는 그쪽으로 잘 찾아뵙고 자식돌이 잘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저희 신경 끄세요. 어머니는 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만 보면 이유도 없이 화가 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말씀이 없길래 전화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땡땡이 엄마 마음 풀어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세요. 했다네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풀리냐고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편은 방법 없다고 계속 말해주었대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안 보고 산 지가 좀 돼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해요. 시간이 약이겠지요.
돌이켜보면 나를 그렇게 미워하기로 결심한 사람과 뭐하러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착하셔서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겪어서 그러셨겠죠. 지금은 시어머니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계속 지금처럼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앞으로 독거노인으로 살면 됩니다. 저런 할머니는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안 좋으니 지금 그대로 평생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